네, 자,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자, 2021년 1월 27일.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좀 눌러주세요, 회원님들. 네, 들리시나요? 자, 어떻게 들리세요? 네. 자, 뭐 들리는 걸로 알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자, 금일 시장이 보게 되면 자, 마이너스 0.57% 좀 하락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어제도 보면 마이너스 2.14%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도 또 내려가는 흐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투자 심리가. 자, 그에 따른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갭 상승으로 좀 시작되면서 좀 아침에 좀 살짝 또 1000포인트를 또 터치하는 흐름들이었는데 아쉽게도 자, 오후에 들어서 좀 더 하락폭을 좀 키우는 분위기였습니다. 뭐 그에 따른 좀 어떻게 보면 오늘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중소형주들의 거래량이 좀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만큼 시장의 움직임에 좀 민감해진 부분도 있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또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다 보니까 또 단타 물량들도 좀 많았습니다. 주가가 올라갔을 때 오히려 좀 매도하고 또 내려갔을 때 또 매수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름 또 순환매가 상당히 좀 빨랐던 부분도 있었고 그에 대한 뭐 투자자들의 좀 투자 심리가 약화된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 좀 수익이 난다 싶으면 또 빠르게 차익 매도하는 물량도 좀 많았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좀 빨랐고 그에 따른 지수는 좀 하락폭을 좀 만들어주는 분위기였어요. 뭐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시장에서 좀 어렵지 않나 뭐 여러가지 형태로 좀 회원님들이 뭐 생각하실 텐데 자 오늘 일단 수급들의 움직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개인들 같은 경우 오늘 거래소에서 1조 넘게 다시 또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순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고요. 자 외국인과 기관들은 오늘도 좀 양매도를 했지만 뭐 그렇다 해서 어제처럼 뭐 조단위로 매도하는 흐름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오히려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 순매수를 해주는 흐름들이었고 그에 따라 좀 선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순매수 물량이 막판까지 좀 늘려나가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현물에 대한 흐름들은 뭐 지수가 연봉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부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와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좀 오랜만에 오늘은 또 선물 쪽에서 순매수를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하방으로 보고 좀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최근 들어서 움직임들 보게 되면 일단 뭐 최근 들어 움직임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는 좀 콜옵션 물량도 조금 늘려나가려는 흐름들이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콜옵션 같은 경우에도 자 콜옵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좀 금액상 금액은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고 지금 일단 뭐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일단 좀 매도는 좀 하고는 있습니다. 자 솥을 치고 있는데 뭐 기관도 마찬가지죠. 기관이랑 지금 외국인이랑 뭐 거의 뭐 비슷한데 오히려 기관 쪽이 1월달 들어서 좀 적극적인 매도를 좀 보여줬습니다. 적극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고 뭐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좀 돌리는 흐름들은 뭐 나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좀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보게 되면 기관들이
좀 약간 좀 한 발 물러나서 좀 대응하는 부분들에서 좀 수동적이었다 했나요? 적극적인 흐름도 아니었고 좀 약간 좀 수동적인 뭐 흐름들이 좀 보여주었고, 그리고 오늘 뭐 베이시스상 뭐 백그레이션 현상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뭐 프로그램 쪽도 그렇고 뭐 그냥 그랬어요. 뭐 그냥 그런 흐름들이었고, 아무래도 뭐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뭐 시장이 뭐 종목들도 등락폭도 좀 강했었고, 아무튼 좀 오늘 하루만 보자면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기분이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해서 기분이 너무 나쁘게 또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회원님들. 뭐 주가들이 또 크게 올라갔다가 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내려갔다가 아랫꼬리를 달고 또 반등을 주는 그런 흐름들도 좀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시장이 뭐 좋았다 나빴다라고 그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여기서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들을 계속 유지를 해줄 것이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 줄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해외 시장에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지금 다우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아직까지 뭐 정확한 고점 신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흐름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단기적인 고점 신호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뭐 딱히 이거다라면서 정답을 알려주는 뭐 흐름들은 없어요. 환율 시장도 지금 현재 뭐 환율 시장도 현재 달러 대비 워낙 외국인들 또 매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달러 대비 원화 약세 흐름을 살짝 보여주고, 약세라기보다는 그냥 큰 변화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큰 변화가 없는 분위기고, 자, 이 분위기에 뭐 중국 시장은 어제 뭐 우리나라 시장이랑 같이 뭐 동조화를 이루면서 좀 내려가는 분위기였는데, 일단 뭐 중국 시장도 오늘 뭐 그렇게 뭐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 좀 강보합으로 좀 마감되는 흐름들이었고, 그래도 지금 현재 뭐 해외 선물을 보더라도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0.5%의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고, S&P 500 선물 같은 경우에 약보합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일단 뭐 오늘 저녁에 뉴욕 증시는 뭐 그렇게 뭐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시장처럼 이렇게 약하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도 나름 뭐 다시 한번 더 좀 반등을 좀 보여주는 좋은 시장이 좀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뉴욕 증시도 보면 지금 현재 장 막판에 좀 빼버렸어요. 다우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였고, 장 막판에 좀 빼는 흐름들이었고, 이제 장중에는 흐름들이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선물 시장 쪽에서 지금 나스닥이 0.5%나 지금 현재 뭐 잘 상승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다는 건 우리가 좀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을 해도 괜찮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시장 자체는 아주 뭐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해서 뭐 그렇게 회원님들이 오늘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시장은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오늘 뭐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뭐 대형주가 되었던 중소형주가 되었던 뭐 움직임들 자체가 다들 뭐 보면 뭐 아주 가볍게 움직였어요. 다들 좀 업다운이 좀 가볍게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뭐 투자 심리가 좀 약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마이너스 1.2%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자동차 반도체 쪽은 쇼티지가 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디램 가격도 잘 올라가고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삼성전자는 주가가 또 못 가고 있냐, 뭐 이런 걱정들을 좀 하실 거예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보게 되면 오늘 마이너스 0.9%를 좀 보여주면서 뭐 22평선을 좀 이탈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하락 추세 전환된 거 아니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했던 기술적 대응했던 물량도 좀 있었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뭐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는 관점으로 좀 기술적 대응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개수에서 나오고 있는 선행 지표들의 움직임들이 아주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도 보면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 뭐 장중에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서프라이즈 실적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고, 뭐 개수에서 좋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주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좀 우려감에 좀 시장을 보시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뭐 주가가 좋아질 걸 미리 선 반영되어서 움직여주고 이제는 좀 차익 매도하고 좀 시장이 조정으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뭐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좀 상승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다시 한 번 더 천스탁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어떻게 보면 같이 이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내려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내려가는 거죠. 여기에다 좀 LG화학까지 내려갔어요, 오늘. LG화학까지 뭐 내려가다 보니까 지수상 뭐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흐름들이었고,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독특하게 오늘 좀 상승 흐름이 좀 강했습니다. 어제 실적이 발표되었을 때보다 오히려 좀 어제보다 더 큰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따른 좀 거래량 흐름들도 너무 좋았고요. 그만큼 좀 기대 심리가 높아지는 흐름들이었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22만 주나 순매수할 정도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강했습니다. 아주 강한 흐름이 좀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고 플랫폼 쪽을 보더라도, 플랫폼 뭐 네이버를 보더라도 오늘은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었지만, 그래도 5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들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좀 현재 보게 되면, 뭐 지금 현재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22평을 좀 이탈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삼성 SDI 같은 경우에 그래도 상승 추세를 그래도 유지하려는, 지수보다는 좀 더 강한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 SDI도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 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최근엔 뭐 이날이었죠. 이날 외국인들이 30만 주나 엄청나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오히려 추가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좀 이끌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SK이노베이션도 움직임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아직까지 뭐 조정을 주겠다 뭐 그런 흐름도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주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거래량이 상당히 좀 강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강했었고, 지금 현재 거래량을 현재 좀 죽였지만, 현재 뭐 거래량을 좀 죽인 흐름들이었지만, 오히려 주가는 그래도 조금씩 움직이기 전에 상승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흐름들을 계속 유지를 해주었다라는 거죠. 원래 가장 좋은 거는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좋은 건 거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땐 거의 스탠다드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큰 움직임과 동의 없이 움직이다가 거래량을 크게 터트리면서 단기적인 급등 신호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이제 급등 신호를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이거는 상승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뭐 그에 따른 조정이 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갈 때는, 이때는 거래량을 좀 죽이면서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상승 분위기를 계속해서 좀 연출해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기술적인 수급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차트상의 분위기는 아직까지 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눌림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마이너스 2.39% 좀 눌림이 만들어지는 흐름들이었고, 뭐 보게 되면 최근에 뭐 크게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다가 이틀 연속으로 좀 눌림이 좀 만들어졌어요. 자, 보게 되면 뭐 이런 흐름들인데,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는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차도 마찬가지지만 추세가 완벽하게 지금 제압당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술적으로도 크게 매도 물량이 나오는 흐름들도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눌러줄 때, 눌러줄 때 크게 뭐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현대차에 대해서도 뭐 마찬가지지만, 뭐 최근에 뭐 시가총액이 50조 이상으로 좀 그동안 보여주지 못하던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기아차도 오랜만에 좀 크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뭐 실적 발표가 상당히 또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야말로 뭐 럭셔리하게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 쪽 매수가 좀 강했어요. 오늘 기관 쪽 매수가 강했고, 그 흐름들에 있어서 순이익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지는 부분들이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 좀 크게 좋았다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일단 기아차의 기관들 쪽에서는 좀 좋았다, 흐름들이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외국인 얘네들은 이제 일단 뭐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외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베팅을 할 때도 영업이익보다는 순이익을 좀 많이 봅니다. 순이익을 많이 보는 이유가, 실제 너네들이 그렇다면 뭐 분기별, 뭐 연도별, 뭐 Q&Q가 되었든 YY가 되었든, 아무튼 너네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에서 진짜 그렇다면 얼마나 진짜 돈을 벌었냐, 이걸 많이 따져요, 외국인 애들은. 그러니까 실제 너네들이 돈 번 게 얼마냐. 근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을 좀 많이 따집니다. 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외국인들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좀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기관들이 실제 영업이익을 좀 더 순이익보다는 좀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기관 애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좀 보는 부분들도 있고요. 오히려 외국인 애들은 오히려 지금 당장 얼마 벌었냐, 얼마 정도 너네들 손에 쥐고 있냐, 그런 순이익을 좀 많이 따지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기아차가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좀 순매도를 좀 보여준 부분들, 그렇다 해서 뭐 순매도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크진 않았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애들이 뭐 순매도 크진 않았습니다. 크진 않았고, 기관 쪽 애들이 오히려 오늘 실적을 보고, 우리 연기금도 마찬가지였고, 그동안 알쏭달쏭하게 뭐 정확한 포지션을 좀 보여주지 못하다가 오늘 확실하게 좀 포지션을 좀 다들 보여주는 흐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서프라이즈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반응을 좀 보였다라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일단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끝났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일단 뭐 자동차들도 뭐 실적 발표가 이제 꾸준하게 이제 쭉쭉쭉 뭐 계속 나오겠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 현재는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무튼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오늘 같은 경우 좀 그래도 시장에서 일단 시장에 좀 약간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분위기가 좀 다운되면 일반적으로 좀 제약바이오 쪽이 좀 움직이는 편이었어요. 지금까지 움직이는 편이었는데, 보신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 둘 다 상승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건 좀 우리가 의미있게 좀 보셔야 돼요. 셀트리온이
오늘 2%가 좀 상승해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5.8%나 상승했던 움직임들,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다는 부분들, 물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매수 물량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또 강하게 좀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개인들이 좀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좀 순매수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발표가 났나요? 지금 셀트리온, 잠시만, 셀트리온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발표한다 했는데, 자, 아직 치료제 사용 허가, 자, 일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죠. 자,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회의 중인 것 같네요.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아직 뭐 내용이 나온 건 없네 아직. 아무튼 뭐 기대감이 뭐 셀트리온이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기대심을 가지고 일단 좀 긍정적인 좀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좀 더 강하지, 내일도 좀 강하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지금 현재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셀트리온 삼형제가 다 올랐어요 오늘.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3%가 넘게 좀 상승하는 분위기였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뭐 강보합을 좀 유지를 해주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는데, 아쉽게도 뭐 HLB라든지 이런 친구들 좀 시가총액 좀 큰 종목들이 오늘 좀 약세 흐름들이었고요. 자, 시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약세 흐름들이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알테오젠도 좀 약세였죠. 알테오젠도 오늘 좀 약세 흐름이었고, 아무튼 뭐 지금 셀트리온 빼고는 대체적으로 좀 눈치를 보는 흐름들이었어요. 흐름들이다 보니까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 네, 흐름들이었고, 그리고 지금 갑자기 또 펄어비스가 오늘 좀 크게 또 오르면서 시가총액 4조 원을 좀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넘버 5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코스닥에서 갑자기 지금 펄어비스가 원래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 뭐 10위권 밖에 있던 10위권 밖에 있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 10위권 안으로 좀 진출하더니 넘버 5까지 올라왔어요. 자, 펄어비스가 아무튼 오늘 좀 크게 급등하면서, 뭐 게임 관련 종목들은 저는 뭐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임 쪽은. 그래서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그전과는 좀 수급의 변화를 좀 보여주면서 상승 분위기를 지금 현재 연출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2차전지 쪽이 이제 대형주 쪽이 좀 다들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에코브로비엠과 같은 또 양극화 물질 뭐 이런 걸 만드는 소재를 만드는 에코브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상승 분위기 좀 연출을 해주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좋은 움직임들을 계속 가져가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리고 뭐 자, 여기다 뭐 포스코 케미칼도 좀 올라가는 분위기였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종목이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코스닥에 지금 등록되어 있죠. 뭐 둘 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거의 뭐 2차전지 쪽에서는 거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속적인 상승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 쪽이 보게 되면 일단 LG화학이랑 모듈을 만드는 셀을 만들어서 모듈을 만드는 뭐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SK이노베이션들이 오히려 좀 약세 흐름들인데 소재 쪽은 그나마 좀 강했다라는 거죠. 제가 뭐 회원님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2차전지 쪽에서도 우리가 뭐 소재를 볼 수도 있고 뭐 부품을 볼 수도 있고 뭐 그에 따른 뭐 장비를 볼 수도 있고 그다음 완제품을 만드는 뭐 3사를 볼 수도 있는데 3사라는 건 이제 LG 화학이랑 그리고 뭐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뭐 삼성 SDI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완제품을 만드는 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은 삼성 SDI보다는 뭐 이쪽보다는 저희 항상 말씀드린 게 좀 소재 쪽이었어요. 소재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이런 소재 쪽을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제가 뭐 항상 예를 들면서 말씀드린 게 우리가 과거에 포드 완성차를 만드는 이제 포드가 돈을 많이 벌었냐, 아니면 완성차에 들어가는 록펠러가 돈을 많이 벌었냐, 누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했었는데 결국 완성차를 만드는 이제 포드보다는 원유를 공급해줬던 록펠러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소재 쪽이 보면 소재 쪽이 쇼티지가 나는 경우에는 엄청난 또 납품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가죠.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부품이나 장비 쪽보다는 소재 쪽을 좀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도 제가 한번 뭐 고고쇼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고고쇼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고 스상에서도 얘기했었나? 스상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TV에 나가서도 좀 얘기했어요. 일단 2차전지를 보더라도 소재 쪽을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만 말씀드린 에코프로 BM 얘네들은 뭐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소재 쪽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뭐 부품이나 장비 쪽은 안 봅니다. 잘 안 봐요. 물론 주가가 못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주가는 분명히 올라가겠죠. 다만 똑같이 올라가더라도 누가 더 많은 수익을 만드냐, 누가 더 큰 수익을 만드냐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저는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 BM은 실제 매매는 안 합니다. 쟤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걸 알지만 실제 매매는 안 해요. 매매를 하지 않고 얘네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효과를 또 느낄 수 있는 레버리지를 느낄 수 있는 종목을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응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삼성인스타에 뭐 물론 좋게 보고 있고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뭐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벌써 지금 원래는 그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쇼티지가 원래는 2023년에서 2024년 정도에 날 것으로 좀 봤는데 지금 벌써 이번 연도 2021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실제 2차 전지가 쇼티지가 날 거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그만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전기차를 모델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 뭐 물론 뭐 현대 기아차를 국내 기업들을 비롯해서 뭐 폭스바겐, 뭐 BMW, 벤츠, 뭐 아우디의 뭐 도요타, 뭐 중국의 니오, 뭐 비아드, 뭐 여러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데 뭐 물론 뭐 미국에 뭐 GM도 있고 포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전기차 새로운 모델들을 계속해서 출시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올해 오히려 쇼티지가 날 수가 있다. 올해 하반기 되면 쇼티지가 날 수가 있다는 얘기가 이미 지금 돌고 있어요. 돌고 있고 뭐 그렇게 된다면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삼성인스타의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좀 보셔야 되고,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 똑같이 상승하더라도 뭐 LG화학도 상승하고 SK이노베이션도 상승하고 삼성SDI, 뭐 포스코케미칼, 뭐 에코프로비엠이 상승하더라도 우리가 꼭 보고 대응해야 될 소재적 종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부품이나 장비 쪽이나 이런 쪽은 딱히 회원님들께 그렇게 뭐 크게 뭐 말씀드린 적도 없고 뭐 권해드린 적도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부품이나 장비 쪽보다는 계속해서 소재 쪽을 우리가 보고서 대응하는 게 오히려 2차 전지 쪽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차피 제가 그 올해 같은 경우에도 네, 비토권님, 네. 저의 가족이 되시면 제가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승했어요. 오늘도 상승했고 단기적인 큰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에는 가장 크게 우리가 봐야 될 핵심으로 반도체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2차 전지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또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 어차피 제가 봤을 때 계속 순환매예요. 순환매고, 얘네들이 또 이 삼형제가 못 움직일 때는 그 외 기타 섹터들이 순환매가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적인 부분들은 계속해서는 반도체라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핵심, 2차 전지도 핵심 아직까지도 멀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어제 조정받고 오늘 조정받는 걸 겁을 먹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는 왜? 핵심 종목들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조정받는다 해서 이 핵심 종목들이 다들 주가가 하락 전환되면서 이제 폭락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도체랑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가 폭락이 안 나오는 이상은 절대적으로 지수 폭락은 안 나와요. 그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회원님들이.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상승했다, 뭐 하락했다,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게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완벽하게 지금 현재 뭐 추세 전환이 되어서 폭락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고, 물론 지금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지비평을 좀 살짝 이탈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줬지만 폭락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소재 쪽은 또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 쪽도 아직까지는 멀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뭐 다 쇼티지네, 쇼티지. 예? 보면 부족 상태가 지금 공급 부족 상태가 지금 다 벌어지고 있어요. 반도체 쪽도 최근 자동차 반도체 부족 상태 벌어지고 있죠. DRAM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최근 뭐 이틀 동안 뭐 주가 조정받았다고 지수가 좀 내려왔다고 지수가 내려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님들. 자, 그래서 2차전지가 지금 현재 2차전지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다음 2차전지가 그런 얘기도 있었죠.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들보다 오히려 그 2차전지를 만드는 업체들이 입김이 세질 수 있다. 우리 한 예로 네덜란드에 보면 ASML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냐? 이 회사가 EUV를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얘네들이 연간 만들어내는 게 대략 한 50대 정도예요. 50대 정도 되는데 장비 한 대당 보게 되면 거의 뭐 한 몇천억씩 합니다. 몇천억씩. 뭐 매년 좀 틀리다 보니까 개당 몇천억씩 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60개를 만들어내겠다 합니다. 60대를. 근데 이 제품이 있어야지만 뭐 TSMC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작년에 이재용 회장이 그 네덜란드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갔었잖아요. SML 쪽에 이제 관계자들 만나서 EUV 장비 우리들한테 팔아라고 물량 확보하려고 한번 이재용 회장이 또 비행기 타고 네덜란드까지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물량 확보를 위해서 날아간 거죠.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진짜. 그래서 TSMC랑 삼성전자 이제 7나노 이상급의 고급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SML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삼성전자나 TSMC 입장에서는 이제 고객이잖아요. ASML 입장에서는. 근데 얘네들이 오히려 슈퍼갑이 되고 있어요. 슈퍼갑. ASML이 오히려 삼성전자나 TSMC한테 누구한테 줄까, 누가 더 많은 돈을 줄래 이러면서 오히려 슈퍼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 쪽도, 전기차 쪽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쪽도 2차전지 쪽이 나중에는 보십시오. 이 쇼티지가 나면 날수록 2차전지 쪽에 입김이 세집니다. 어느 쪽에 공급량을 더 늘려줄까 이런 선택을 하는 폭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2차전지는 공급량을 늘려서 정부에서는 뭐 전기차를 좀 확대하겠다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힘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경제라는 건 수요와 공급의 차이로 인해서 굴러가는 게 경제입니다. 경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올해 하반기에는 빠르면 지금 현재 하반기에 지금 벌써 쇼티지가 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은 우리가 상당히 좀 크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쪽도 아직 멀었어요. 아직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2차전지 쪽은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렇다면 제약바이오도 지금 현재 그럼 끝난 거냐? 제약바이오 쪽도 안 끝났죠, 이게. 단적인 예로 이 시가총액 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했지 않습니까?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 삼형제 올린 애들이 다 외국인 애들이에요. 예. 주가 매수한 애들이, 순매수한 애들이 다 외국인 애들이단 말이에요. 주가 내려가나요? 안 내려가잖아요. 최근에 뭐 주가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 제약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 핵심입니다. 2021년도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섹터입니다. 세 가지가. 이 세 섹터가 소위 얘기해서 빠그라지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확실하게 꺾이지 않는 이상은 절대적으로 회원님들은 작년 3월달과 같은 그야말로 쇼크를 받을 수 있는 지수 하락을 경험할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 쇼티지가 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쪽도 보세요. 쇼티지 나고 있잖아요. 이쪽도. 화이자도 뭐 공급 얼마 해주겠다, 뭐 유럽 쪽에도 얘기하고 뭐 다 계약하고 다 했는데 지금 생산량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각 나라들 다들 막 물량 빨리 백신 안 넘기냐 하면서 그 얘기들 또 이슈화가 최근에 뭐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공급 부족이에요. 공급 부족.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쪽도 조만간 보십시오. 2차전지 쪽도 공급 부족 얘기가 쭉 나올 거고요. 제약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 이미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나 반도체 쪽은 코로나 관련된 백신 같은 경우에도 순탄하게 지금 현재 공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뭐 꼭 코로나 관련주가 아니라 우리가 보면 소위 얘기해서 돈이 되는 항암제 쪽이라든가 그리고 계속 뭐 당뇨 쪽이라든가 관절염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들 생산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다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워낙 반도체 쪽이랑 2차전지 쪽 그리고 뭐 자동차 쪽이 워낙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또 움직였다가 이번 주 월요일날 또 움직였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가 움직여야지 소위 이제 1000스탁 1000포인트를 이제 넘어설 수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제약바이오 쪽도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도 지금 뭐 주가가 내려가는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 종목에 따라서는 내려가는 종목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종목에 따라서는 종목에 따라서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좀 보게 되자면 그 외에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게 되자면 제약바이오가 크게 조정받는 흐름은 안 나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같이 오히려 좀 또 반도체가 또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2차 전지가 크게 움직이지 못한다면 또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핵심, 그야말로 핵심 섹터이기 때문에 업종이기 때문에 이쪽이 큰 조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절대 조정은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가볍게 조정 이후에 가뿐하게 다시 한번 더 들썩들썩거리면서 주가는 상승으로 다시 한번 더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정말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지수가 거의 뭐 1000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것도 거의 뭐 두 달 조금 넘어서면서 거의 1000포인트가 올랐어요.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진짜. 엄청나게 올랐어요. 우리가 과거에 보게 되면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을 때도 이렇게 빠르게 뭐 반대로 치면 내려가진 않았어요.
그때도 2000포인트가 1000포인트까지 내려가는데 거의 1년 정도 걸렸거든요. 2000포인트에 1000포인트 내려가는데. 그런데 근데 지금 현재 뭐 불과 2개월 좀 넘어선 상태에서 1000포인트를 찍은 겁니다, 회원님들. 1000포인트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그 단기 급등에 따른 수급적인 조절과 지수적인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지, 이걸 가지고 뭐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구나, 현금화를 해야지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좀 힘들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회원님들? 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2번. 이해 가시나요, 회원님들? 자, 아무튼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많이 올라왔고 어느 정도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열심히 막 땀 흘리고 운동하다가 갑자기 그러다가 보면 얼마나 식욕이 땡깁니까? 식욕이 땡길 때 급하게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체하잖아요, 우리가. 체합니다.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도 어느 정도 과열 구간에서 이제는 또 침착하게 움직여 줄 수 있는 하나의 조정이라기보다는 행보 구간을 좀 보여줄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완급 조절을 좀 해줄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시장이 더 크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피도 물론 좋지만 오히려 지금 코스피에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크게 어떻게 보면 오른 건 없어요. 코스피는 1000포인트나 올랐는데 1000포인트나 올랐는데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제가 코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뭐 물론 회원님들이 뭐 600포인트 700포인트에서 보시겠지만 우리가 11월달부터 보자고요. 11월달부터 어차피 코스피도 11월달부터 급등 신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11월달부터 이제 보게 되면 딱 11월달부터 보게 되면 대략 한 800포인트에서 시작되었다고 봐야 되고, 이제 200포인트 올라왔습니다. 200포인트가 올라왔다는 건 몇 프로가 올라왔다는 거죠? 800에서 200, 이제 25% 올라왔다는 거죠. 25%. 이제 25% 올라왔어요. 코스피에 비해서는 아직 어떻게 보면 덜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그동안 뭐 코스피는 움직이지 못하다가 한 방에 이제 빵 터진 부분도 있지만, 코스닥도 물론 지금 현재 올라갈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중소형주들도 올라갈 좋은 종목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제약바이오 쪽 오늘 뭐 삼바도 움직였고,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가 또 움직였고, 셀트리온 삼형제가 지금 뭐 어떤 허가가 떨어져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봐야 되겠지만, 그 내용이 나와주게 된다면 내일도 외국인들이 더 끌어올릴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삼바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삼형제도 어차피 외국인 애들이 오늘 다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쪽이 내일은 좀 더 강한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내일 제약바이오가 움직여준다면 코스닥은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더 1000포인트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고, 1000포인트를 넘어섰다면 뭐 중소형주들은 거의 다 움직인다고 보셔야 돼요. 섹터를 불문하고 제가 봤을 때는 중소형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어제도 그저께도 마찬가지였죠. 월요일도 마찬가지, 이번 주 월요일도 그랬었고, 화요일도 그랬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더 수급적으로 탄력 있게 잘 움직였습니다. 물론 대형주들도 뭐 움직이는 흐름들이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중소형주들이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좀 더 강해졌다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또 기복도 좀 큰 편도 있습니다. 예, 큰 움직임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내일 움직여준다면, 다시 한번 1000포인트를 확보해 나가면서, 중소형주가 좀 더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섹터를 불문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저께도 마찬가지고 그저께도 마찬가지로 보면 섹터를 불문하고 중소형주들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애들이 쫙 움직였거든요. 그런 이제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좀 분산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뭐 보면서 이번 주 보면서 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시장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순환매를 우리가 순환매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과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뭐 결과가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는데 지금 결과가 좀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셀트리온이 만든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형성될 거고 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겠지만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기대해도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는 좀 중소형주 뭐 대형주도 좋고 뭐 중소형주를 대응하시는 것도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등락폭이 좀 크게 컸어요. 갑자기 또 급등했다가 차익 매도 나오면서 갑자기 또 음봉으로 좀 전환되기도 하고 급등락이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받쳐준다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이 좀 더 중심 섹터로서 중심적인 시장의 그 핵심 업종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더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2차전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 장비는 한번 설치하면 오래 쓰지 않나요? 뭐 네. 장비를 장비가 문제인 거죠. 뭐 물론 장비는 계속해서 뭐 업그레이드 시킵니다만 매년 그래도 뭐 장비들 같은 경우에 장비나 부품보다는 소모품이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뭐 물론 좋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소재죠. 소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재가 뭐 아무튼 비토코님이 뭐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뭐 지금 이제 2차전지 쪽이랑 반도체 쪽 제약바이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반도체 쪽이랑 특히 2차전지 쪽이 최근 22평을 좀 이탈하는 핵심 뭐 큰 종목들이 좀 보여주긴 했지만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들은 실제 지금 현재 나오는 데이터들이라든가 여러가지 선행지표들 그리고 여러가지 지금 현재 그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내용들 뭐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로 봤을 때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결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원님들? 내일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십시오. 차분히.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 시장이에요. 괜찮은 시장. 아시겠죠? 자, 알겠다 7번 한번 눌러주세요. 알겠다 7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회원님들? 자, 알겠다 7번 한번 눌러주세요. 7번. 괜찮아요, 시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포트폴리오를 좀 뭐라 해야 되나 너무 한 방향으로만 좀 잡지 마세요. 보통 보면 뭐 반도체가 간다 싶으면 뭐 어떤 투자자분들은 뭐 반도체만 엄청나게 또 사기도 하고 2차전지가 간다 싶으면 2차전지만 엄청나게 사기도 하고 제약바이오 쪽에 간다 싶으면 또 제약바이오만 또 엄청나게 사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저는 좀 약간 좀 지금 현재는 편식하면 편식하면 좀 배가 아플 수 있어요. 배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약을 먹거나 화장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편식하지 마시고 좀 지금 현재는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좀 들고 가세요. 다양하게. 그렇게 해야지 회원님들이 뭐 사촌이 사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내가 산 종목은 또 쉬어가고 또 다른 종목들 또 쭉쭉 올라가 버리면 배 아프잖아요, 솔직히. 쉬어야 되고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좀 더 포트폴리오는 좀 너무 욕심 가지지 마세요. 욕심을 좀 내려놓고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양하게 대응해 나가는 게 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 외 여러 섹터들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들 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을 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회원님들? 자,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회원님들 시장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걱정할 필요 없다. 왜? 폭락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폭락장 없으니까 이틀 연속 조정받았다고 겁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정말 뭐 저의 얘기를 좀 귀담아 들으시고 좀 진지하게 들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저의 가족이 되시면 또 저랑 같이 또 재미나게 저희 가족분들과 열심히 또 재미나게 또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회원님들. 뭐 여기까지 할까요?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회원님들?